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배우자인데 그 사람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참고 용서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오늘은 상처 주는 부부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대해야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는 사실 거대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람, 배신, 큰 싸움보다 더 무서운 건 매일같이 오가는 아주 작은 말과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툭 내뱉습니다. 또 이 반찬이야? 맨날 똑같네. 그 말은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몰라도 아내 마음속에는 모처럼 깊이 박혀 남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늘 불평만 듣는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이 상처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겨도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지요.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상처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왔어? 밥은 알아서 챙겨. 그 순간 남편은 느낍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집에서는 환영받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듯 부부는 너무 가까운 관계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가장 무심하게 배우자에게 던져버리곤 합니다. 괜히 말 안 해도 알겠지.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사실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큰 사건은 드러나기라도 하지만 작은 말과 무심한 태도로 생긴 상처는 오랫동안 쌓여 깊은 골짜기가 됩니다. 마치 종이에 생긴 작은 잉크 얼룩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지우개로 지운 듯 보여도 빛을 비추면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도 아내는 늘 괜찮아. 이번 한 번만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보니 남편은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고 아내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버린 거였더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배우자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진 않으신가요? 문제는 그 상처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서 반복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심한 말과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나를 더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버리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말, 작은 배려가 없으면 부부라는 이름도 결국 껍데기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받은 작은 상처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분명히 드러내고 바로잡는 법을요.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길이고 상대가 나를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하나다. 피보다 진한 인연이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바로 부부도 결국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존중과 경계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심지어 이웃과의 사이에도 우리는 기본적인 존중을 지키지 않나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혹여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런데 왜 배우자에게는 그 기준을 허물어 버릴까요? 가족인데 뭐 어때? 부부끼린 다 아는 사이인데 괜찮아. 이런 말은 사실 착각에 불과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가까울수록 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가 되곤 하지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심하고 거칠게 대합니다. 한 상담 장면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한 아내는 남편에게 늘 무시당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하소연에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다 존중하는데 집사람한테만큼은 편하게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때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분 말씀대로 밖에서는 존중을 지키면서 집에서는 그 존중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야말로 존중이 가장 필요한 관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무너집니다.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존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상처가 된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경계는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친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넌 왜 그렇게 못났니? 너 때문에 힘들다. 당장 기분이 상하고 그 친구와 거리를 두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같은 말을 하면 우리는 그냥 참습니다. 그래,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참는 순간 상처는 더 깊어지고 상대는 점점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경계 안에서 자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오래갑니다. 한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초반, 남편은 늘 아내의 집안일에 불만을 말했습니다. 왜 청소가 이 모양이야? 음식은 왜 이래? 아내는 늘 웃으며 그래, 내가 더 잘알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남편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당신이 하는 말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랬다면 지금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도록 만들려면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부관계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계신가요? 부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부부도 인간관계이고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선이 필요합니다. 이 선을 분명히 세우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나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람은 존중해야 관계가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기억하세요.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이면서 동시에 존중해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부도 결국 인간관계이기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세운다고 해도 결국 부부 사이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괜히 말하면 싸움 되겠지 하고 꾹 삼킨 적. 그때는 잘 참은 것 같지만 돌아서고 나면 속이 더 뒤틀리고 상대방 얼굴만 봐도 괜히 미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더는 못 참고 쏟아낸 적도 있지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날 이후 대화가 끊기고 관계는 더 멀어졌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은 참아도 병이 되고 터뜨려도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건강하게 표현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이 단순한 인정을 하지 못하면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무기력으로, 우울로, 혹은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부부들이 바로 이 과정을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감정이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 폭발해버리는 것. 그건 사실 오래전부터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누적시켜 온 결과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하게 말합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해?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당신은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릅니다. 당신이 방금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 이 차이가 크지 않나요?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전자를 들으면 방어적으로 나오지만 후자를 들으면 아,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을 때 그 순간 바로 대응하면 대개 싸움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른 뒤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마치 뜨거운 국을 바로 먹으면 입안이 데이지만 잠시 식힌 뒤에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요. 감정도 식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결코 숨겨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기면 내 몸과 마음 어딘가에 쌓여 결국 병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꺼내야 하고, 이름 붙여야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화났다. 나는 외롭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이렇게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속으로만 삼키다가 어느 날 큰 병을 얻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때 내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했더라면 지금처럼 병들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고 묻어두는 건 결국 내 삶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부부관계를 병들게 하는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용기 내어 그 감정을 꺼내어 보세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분명히 말하세요.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 나는 존중받고 싶어. 여러분,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정리하고 표현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건강하게 표현된 감정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지혜를 살펴보려 합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왜 무조건 용서가 답이 아니고 존중과 경계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로운 길일까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허용한 만큼만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그것이 곧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향해 상처되는 말을 반복하는데도 내가 매번 괜찮아, 이번만 용서할게 하고 넘어간다면 상대는 점점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결국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길 때 상대도 내 감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상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집과 같습니다. 아무 규칙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면 집은 금세 어질러지고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출입의 규칙을 세우고 지켜야 할 약속을 분명히 하면 집은 깔끔하게 유지되고 그 안에서 편안한 쉼이 생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이나 들어오게 허용하면 내 마음은 금세 어지럽혀지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안 된다, 이 태도는 안 된다 하고 선을 세우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와 경계는 다릅니다. 용서는 과거를 덮는 것이고 경계는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만 한다면 과거는 덮일지 몰라도 미래는 똑같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경계를 세우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너무 딱딱하게 굴면 정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서로 존중하는 경계가 있는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상대도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준 상처를 괜찮아라며 덮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나 자신을 존중하며 분명한 경계를 세우고 계신가요?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용서가 미덕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경계가 더 큰 사랑이다.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때 비로소 부부라는 이름이 진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세요. 상처 주는 부부를 무조건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분명히 말하세요. 이건 나를 힘들게 해. 나는 존중받고 싶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나를 지키고 상대가 나를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지혜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생기는 작은 상처, 그 상처를 대하는 경계, 감정을 다루는 법, 그리고 철학적 지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좋다, 다 알겠다. 그런데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막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해볼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감정을 짧은 언어로 표현하기. 오늘 배우자와 대화할 때 단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아팠다면
그 말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해 하고 짧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따지지 않는 겁니다. 길어지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짧고 분명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작은 경계부터 시작하기. 경계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나를 아프게 한다. 이런 짧은 경계부터 세우는 겁니다. 그 순간 상대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선 선을 긋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경계부터 시작하면 상대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칭찬과 경계를 함께 사용하기. 경계만 세우면 관계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칭찬을 곁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작은 도움을 주었다면, 오늘은 당신이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내 얘기를 들어줘서 마음이 편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칭찬과 경계는 함께 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넷째, 하루 5분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기. 여러분,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TV도 휴대폰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해보세요. 그 5분 동안은 오직 상대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뭐였어? 오늘 제일 힘들었던 일은 뭐였어?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관계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존중한다고 느끼는 순간, 나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만의 감정 노트 만들기. 혹시 바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해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 말이 서운했다. 하지만 나는 내 감정을 알아차렸다. 오늘 나는 이 상황이 고마웠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습관은 내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여섯째, 당장 오늘부터 한 문장 실천하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내 마음을 존중해 주길 원해.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존중받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부부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내 감정을 존중했다. 오늘 나는 경계를 분명히 했다. 오늘 나는 상대를 칭찬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걸음만 내딛어도 내일은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은 많이 지치고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존중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상처 주는 부부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대해야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주제로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일상 속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부부도 결국 인간관계이기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감정은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상처가 되니 건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적 관점에서 무조건 용서가 사랑이 아니라 존중과 경계가 진짜 사랑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소중히 대할 때 배우자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을 방치하면 상대 역시 나를 가볍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쯤 안고 계신가요?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 행동이 지금도 마음을 찌른다. 그 상처를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하겠다. 나는 내 마음의 선을 지키겠다. 나는 배우자에게도 나를 존중해달라 말하겠다. 여러분이 이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상대도 달라집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람을 존중해야 관계가 이어지는구나. 상대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해보세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내 감정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